자, 페이지 184페이지. 영양소의 자, 흡수라는 말은 말 그대로 우리 몸 안으로 영양소를 뭐 하겠다는 뜻이야? 받아들이겠다는 뜻이야. 알겠지? 그러려면 아까 처음에 진행할 때 했던 얘기가 있잖아. 세포를 통과해서 들어와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물질이 커야 돼, 작아야 돼? 매우 작아야 되겠지. 그러니까 흡수는 탄수화물은 뭐까지 분해됐을 때 흡수가 가능해? 아직 은경아, 떨어진 거 줘. 정신 떨어졌어. 포도당까지 되어야지만 이제 통과를 할 수가 있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단백질은 뭐까지 분해가 돼야 돼? 이게 아니면 내가 아니었어. 그 다음에 지방은 지방산 앤드 모노 글리세리드 까지 분해가 돼야지만 흡수가 가능해진다. 그래서 얘네들 명명을 뭐라 그러냐면 3대 영양소의 최종 분해된 생산물, 줄여서 산물, 최종 분해 산물이라고도 표현해요. 알겠죠? 그러면 이제 세포 내로 흡수가 가능하다는 얘기야. 그런데 우리가 좀 전에 정리했을 때 포도당, 아미노산, 지방산, 모노글리세리드까지 되었을 때의 우리 몸의 장소가 어디야? 이게 됐을 때 장소가 어디까지 왔을 때 이렇게 됩니다. 응? 소장이야, 소장. 얘네들이 포도당, 아미노산, 지방산, 모노글리세리드가 된 최종적인 장소가 소장이라고. 얘의 장소는 소장이란 말이야. 다시 얘기해서 영양소의 흡수는 어디에서 일어난다? 소장에서 일어난다. 알겠어요? 보통 성인의 소장의 길이가 몇 미터인 줄 아세요? 우리 몸에 있는 소장의 길이가? 보통 성인? 5m? 찍었어? 좀 더 길대. 한 7m 정도 된대. 소장의 길이가 한 7m 된대. 꽤 길지 않냐? 7m면? 야, 7m면 여기서 저 끝까지도 넘어가.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교실에 여기서 교실까지 한 5m 정도 되거든? 10m면 저쪽까지. 수장 가지고 줄넘기도 할 수 있겠다. 단체 줄넘기. 끔찍하지? 대장의 길이는 한 몇 미터 되는 줄 아세요? 대장? 1.5m 정도. 어쨌든 그렇대. 사람은 그렇대. 그래서 소장까지 오게 되면 최종 분해 산물까지 만들어지게 되고 영양소의 흡수는 결국은 어디서 일어난다는 얘기야? 여기서 일어난다는 얘기야. 정확하게 쓸게요. 영양소의 흡수는 소장의 융털이라고 하는 구조에서 흡수가 된다. 융털. 그러니까 소장이 우리가 이제 이게 소장이라고 쳐요. 소장이 이제 내부가 이렇게 쭈글쭈글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여기로 이제 음식물이 지나간단 말이지. 비금친 곳으로. 알겠지? 근데 융털은 어디냐? 요 하나가 융털이 아니에요. 이 주름진 구조를 현미경으로 더 확대시키면 더 미세하게 주름이 가져 있어. 이렇게. 이거를 융털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융털은 눈으로 볼 정도의 크기가 아니라는 얘기야. 그거보다 더 미세한 털처럼 생긴 구조를 융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여기까지 아시겠죠? 그래서 융털은 주름진 구조고요. 자, 이 주름진 구조의 장점이 뭘까? 주름진 구조의 장점. 그냥 평평한 것보다 주름이 져 있을 때의 장점은 뭐냐? 뭘까? 여러분들 집에서 수건 쓸 때 수건의 표면이 평평해 돌기들이 뻐벅뻐벅 나 있어. 그지? 그게 이제
융털의 구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수건이 이렇게 막 이렇게 면들이 돌기가 많이 나 있는 수건이 있고 그냥 평평한 수건이 있을 때 물의 흡수는 누가 더 잘 돼? 당연히 도톰하고 나 있는 게 흡수가 잘 된단 말이야. 그거를 이제 멋진 문장으로 쓰면 이렇게 되는 거야. 주름진 구조의 장점은 물질과의 접촉하는 면적이 넓어지는 그런 형태야. 접촉 면적이 좁아지는 형태야. 넓어지는 형태야. 알겠니?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물질이 이 면적, 요게 다 면적이 될 거 아니야. 요 하나하나가 다 요 자체가 물질하고 접촉하는 면적이 될 거란 말이야. 얘가 만약에 이렇게 주름져 있지 않고 그냥 이렇게 돼 있다면 얘는 접촉 면적이 그냥 요것만 접촉 면적이 되겠지. 근데 얘는 여기 다 접촉 면적이 된단 말이야. 훨씬 접촉 면적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넓어지게 된다는 얘기야. 접촉 면적이 넓어지면 흡수도 더 잘 되게 되겠지. 그래서 주름진 구조의 장점은 물질과의 접촉 면적이 넓어져서 흡수의 효율성을 증대시킨다. 그게 장점이야. 그러면 이러한 장점과 비슷한 구조가 우리 주변에 뭐가 있냐? 좀 전에 얘기했듯이 수건의 표면이 이런 주름진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생물한테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또 있어요. 어디 있냐? 털은 뭔 흡수를 하는 건 아니잖아. 그치? 뭐가 있냐? 식물의 뿌리 있잖아, 뿌리. 뿌리를 딱 뽑아. 뿌리 끝을 현미경을 확대해보면 매우 미세한 털들이 막 나 있어. 그걸 뿌리털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왜 식물의 뿌리의 끝부분 쪽에, 주로 뿌리 끝부분 쪽에 털들이 많이 나 있냐? 뿌리털이 많이 나 있냐? 마찬가지야. 흙과의 접촉 면적을 넓혀가지고 물의 흡수성을 증대시킨다든가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 단원에서 뒤에 가면 또 나와. 이거와 장점이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어디야? 폐야, 폐. 폐는 숨을 쉬었을 때 산소를 받아들여야 되고 우리 몸에서 만들어낸 이산화탄소는 내뱉어야 되겠지. 그러면 폐에서는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교환이 되어야 돼. 그지? 이때 교환이 되는 그 폐의 면적이, 접촉 면적이 넓어야 돼? 좁아야 돼? 당연히 넓어야 되겠지. 그래서 폐는 하나의 풍선처럼 그냥 풍선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매우 미세한 풍선들, 굉장히 작은 풍선들로 다발로 만들어져 있어. 그걸 폐포라고 얘기를 하거든. 폐포도 접촉 면적을 넓혀서 물질 교환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구조다. 이런 얘기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융털이라고 하는 장점은 이렇고요. 융털 하나를 확대해서 그림을 그리게 되면 이게 융털이라고 쳤을 때 융털 하나를 확대한 거예요. 이 내부에는 피가 지나가는 혈관이, 매우 미세한 혈관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어. 분홍색으로 칠한 게 이제 혈관이야. 매우 미세한 혈관의 이름을 무슨 혈관이라고 명명하는 줄 아세요? 뭐라고? 모세혈관. 그치. 얘가 이름이 모세혈관이야. 그리고 이 중앙에 피가 흐르는 관은 아니고 어떤 관이 있어. 중앙에 떡하니 관이 있단 말이야. 이 관의 이름이 암죽관이야. 그래서 융털의 내부 구조는 모세혈관과 암죽관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최종 분해 산물, 포도당, 아미노산, 지방산, 모노글리세리드가 흡수가 돼서 어떤 물질은 모세혈관으로 흡수가 돼서 혈관으로 이동을 하고요. 어떤 물질은 암죽관으로 흡수가 돼서 암죽관으로 이동하게 된다는 뜻이야. 그러면 어떤 물질이 모세혈관으로 이동이 되느냐? 모세혈관으로 흡수가 돼서 이동이 되는 물질이 수용성 영양소. 암죽관으로 흡수가 되는 영양소는 지용성 영양소. 그러면 수용성, 지용성 뜻은 아시죠? 수용성은 무슨 뜻이야? 그 영양소가 물에 녹는다는 뜻이야. 지용성은 지자가 기름 지자예요. 지방할 때 지자, 기름 지자. 용자는 녹을 용자. 기름에 녹는 성질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물에는 녹는다는 얘기야, 녹지 않는다는 얘기야. 물에는 잘 안 녹는 영양소. 그래서 수용성 영양소에 구체적으로 누가 있어? 포도당, 아미노산, 지방산, 모노글리세리드 중에서 수용성 영양소 누구야? 포도당과 아미노산. 알겠지?
그래서 암기. 수용성 영양소에 누가 있다? 포도당, 아미노산. 얘네만 있나요? 아니, 우리 영양소 배울 때 주영양소 말고 부영양소도 배웠잖아. 부영양소에 뭐가 있었어? 물, 바이타민, 무기염류. 얘네들도 흡수가 돼야 된단 말이야. 근데 얘네들은 소화 안 되나요? 걔네들은 소화할 이유가 없어. 왜? 물, 원래부터 입자가 작은 애야. 소화할 필요가 없어. 그냥 흡수가 돼. 무기염류? 무기염류의 종류가 뭐였어? 나트륨, 칼륨, 뭐 이런 것들이 무기염류였단 말이야. 얘네들도 입자가 작아. 그리고 물에 잘 녹아, 무기염류는. 바이타민 A, 바이타민 B, C, D, E 이런 거 있단 말이야. 얘네들도 원래부터 입자가 작아. 그래서 얘네들은 소화할 필요가 없어. 먹으면 휘르르 가가지고 소장에서 그냥 흡수가 되는데. 근데 물에 녹는 영양소가 누구냐? 부영양소 중에서 누구냐? 무기염류야. 무기염류는 다 물에 잘 녹아. 알겠어요? 그리고 바이타민 중에서는 B와 C, 바이타민 B1, B2, B3, 바이타민 C1, C2, C3 어쨌든 B 또는 B, C 얘네들은 물에 잘 녹아. 그래서 수용성 영양소야. 그래서 얘네들은 모세혈관 흡수가 돼. 그러면 암주권으로 흡수가 되는 지용성 영양소는 여기에 언급되지 않은 놈들은 다 지용성 영양소야. 대표적으로 누구야? 지방산, 모노글리세리드. 지용성 영양소는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 그리고 바이타민 BC를 제외한 나머지 바이타민들. 바이타민 A, 바이타민 D, 바이타민 E, 바이타민 K 뭐 이런 애들. 이해되셨죠? A, D, E 등 이런 것들이 지용성 영양소야. 알겠니? 생활 속의 예로 하나 언급을 하면 이런 거야. 당근. 여러분들 당근 좋아해요? 별로 안 좋아하죠? 왜? 맛이 없어? 당근을 요리해서 먹을 때 당근은 물에 끓여가지고 삶아서 주로 요리하질 않아요. 당근이 들어가는 요리할 때 당근 뭐에 볶는 줄 아니? 지금 볶는다고 벌써 표현했잖아. 뭐에 볶아? 기름에 볶아. 왜냐면 당근에 많이 들어가 있는 영양소가 바이타민 D야. A하고 D. 당근에 바이타민 A, 바이타민 D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 근데 지금 언급했듯이 바이타민 A나 바이타민 D는 수용성이 아니라고. 알겠어요? 그래서 당근을 요리해서 먹어가지고 소화가 잘 되게 만들려면, 그리고 당근에 있는 영양을 잘 흡수하게 만들려면 이 기름을 이용해서 요리를 하는 게 당근하고는 잘 어울린다는 뜻이야. 알겠지?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되셨어요? 그러면 자, 얘가 소장이라고 쳐요. 알겠죠? 그리고 여기에 간이 있다고 치고, 간 그린 거야. 간이 있고요. 여기에 뭐가 있다고 치는 거야? 이거 뭐야? 뭐 그린 거겠니? 대충 딱 보더라도. 심장. 심장 그린 거예요. 심장이라고 쳐요. 그러면 영양소는 지용성이든 수용성이든 간에 소장의 융털에서 흡수가 된다 그랬잖아. 흡수가 되는데 수용성 영양소는 모세혈관을 타고 지나간다 그랬지. 그리고 지용성은 암주관을 이동을 한다 그랬지. 그래서 이 영양소들은 최종적으로 어디까지 가는 게 목표 지점이냐면 심장이야. 심장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흡수한 영양소들이 심장으로 다 어쨌든 가야 돼. 그래서 심장에서 혈액하고 섞여가지고 세포들이 필요한 곳까지 혈액이 영양소를 이동시켜준단 말이야. 최종 목표 지점은 심장이야. 알겠니? 이때 그림 보세요. 융털에서 흡수가 돼서 이런 경로로 가는 영양소가 있고요. 알겠지? 이런 경로로 심장으로 가는 영양소가 있어. 다시 얘기해서 소장에서 흡수된 영양소 중에서 어디를 지나는 영양소가 있고 간을 지나는 영양소가 있고요. 간 지나지 않고 다이렉트로 심장으로 들어가는 영양소의 경로가 있다는 뜻이야. 그걸 지금 간단하게 그린 거예요. 그래서
간을 지나냐, 간을 지나지 않느냐. 누구야? 간을 지나가는 게 수용성 영양소예요. 간을 지나지 않고 다이렉트로 신장으로 들어가는 게 지용성 영양소예요. 요거는 이렇게도 이해를 하면 돼. 아까 설명한 것 중에 조금 이 머리를 굴려봐봐. 간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랬잖아. 내가 먹은 밥 중에 남는 포도당이 있으면 간에서 뭘로 바뀐다는 거예요? 글리코젠이라는 물질로 바뀌어서 저장이 된다는 거잖아. 그러면 아까 설명한 그 내용을 응용한다면 포도당은 어디를 지나가게 된다는 뜻이야? 간을 지나가게 돼. 근데 포도당은 수용성이었어, 지용성이었어? 수용성이란 말이지. 고로 수용성 영양소는, 포도당과 같은 수용성 영양소는 어디를 지나가게 된다? 간을 지나가게 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이해되셨어요? 그리고 이 영양소는 소장의 융털에 어디로, 구체적으로 어느 장소로 흡수가 됐냐? 모세혈관에서 흡수가 됐다. 지용성 영양소는 암죽관으로 흡수가 됐다. 아시겠죠? 됐니? 여러분들은 똑똑하니까 요 얘기도 하고 잠깐 넘어가도록 할게요. 간에 연결되어 있는 얘는 당연히 혈관이겠지. 그지? 소장과 간과 연결되어 있는 이 혈관의 이름이 간문맥이라고 하는 혈관이에요. 간문맥. 간을 지나가는, 간의 문을 지나가는 혈관이란 뜻이야. 간문맥. 그리고 간에서 이제 심장으로 가는 이 혈관, 핏줄 혈관의 이름이 간정맥이라고 하는 혈관의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아시겠죠? 간문맥, 간정맥. 여러분 똑똑하니까 더. 저 얘기는 왜 하냐? 여러분들이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가게 되면 포도당의 농도는 어디가 더 진할까요? 이런 거 구체적으로 물어본다고. 간문맥에서 포도당이 더 많을까요? 간정맥에서 포도당의 양이 더 많을까요? 어디서 더 많을 것 같아? 간문맥이죠. 아까 얘기했잖아. 포도당이 여기서 많았어. 당연히 흡수됐으니까 그 당시에는 당연히 많았겠지? 근데 간이 이제 판단을 하는 거야. 야, 지금 포도당 너무 많은데? 야, 너무 많은, 지금 필요 없어. 남는 포도당 내가 잠깐 저장을 해둘게. 글리코젠으로. 저장을 하고 일부의 남는 포도당만 간정맥을 통해서 심장으로 들어가게 되겠지. 그러니까 처음에 흡수된 포도당의 양이 여기서 일부 저장이 되고 글리코젠으로 저장이 되고 들어가게 된단 말이야. 고로 포도당의 농도는 어디가 높아야 된다? 간 문맥이 높다. 이해되셨어요? 그런 내용까지. 자, 됐니? 여기까지? 그러면 지금까지 쭉 설명을 했는데 소장까지 다 설명을 했네. 궁금하네. 대장은 뭐예요? 소장 다음에 대장이 연결되어 있다고 했잖아. 그럼 대장은 무슨 역할을 하는데요? 대장에 대해서 언급 안 했잖아요. 대장은 간단하게만 정리할게요. 수분 흡수를 한다. 대장은 수분 흡수를 한다. 알겠죠? 만약에 음식물이 지나가면서 소장 지나서 대장까지 갔는데 대장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음식물이 대장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길면, 그치? 그게 변비야. 그게 변비지. 만약에 대장에 기능 이상이 생겼어. 대장균에 의해서 대장이 탈났어. 수분지 흡수를 잘 못하겠지? 그럼 무슨 일이 벌어져? 설사를 싸지. 수분 흡수를 못하니까 그냥 묽은 똥을 싼다는 뜻이야. 아시겠죠? 그리고 얘들아, 헷갈리기는 하는데 똥이란 뭐야? 똥이란 뭘까? 똥이란, 봐, 이 말이 똥과 관련되어 있는 말인지 한번 생각해봐. 똥이란 우리 몸에서 음식물을 먹고 흡수되었다가 필요 없는 물질이 다시 나와서 버려지는 게 똥이다. OX.
음식물을 먹었어. 흡수가 됐어. 우리 몸으로 이제 흡수가 됐어. 흡수가 되면 이제 세포들이 열심히 그 흡수된 걸 가지고 공급받아가지고 에너지 만들겠지? 그리고 세포가 에너지 만든 다음에 만드는 과정에서 세포들이 쓰레기를 만들 거란 말이야. 그 쓰레기를 우리 노폐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노폐물을 만들었을 때 그 노폐물이 나오는 현상을 똥이라고 한다. 맞아, 틀려? 틀려. 왜 틀리냐? 똥이라고 하는 것은요, 노폐물이 배설이 되는 거다라고 하면 틀려요. 똥은 뭐냐? 한 번이라도 우리 몸에 흡수되지 못한 음식물의 찌꺼기가 결과로 나오는 게 똥이야. 그래서 똥은요, 노폐물의 배설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요, 그냥 배출이라고 얘기를 한다. 알겠니? 우리 뒤에 이거 소화계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 뭐 배워? 뭐 순환계 배우고요. 그 다음에 호흡계 배우고 그 다음에 무슨 계 배워? 최종적으로 배설계 배운단 말이야. 여기서 배설계라고 하는 그 배설이라고 하는 것은 똥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똥은 우리 몸에서 한 번이라도 흡수된 적이 있었냐? 없었어, 똥은. 내가 김치를 먹었어. 음식물을 먹었어. 그러면 일부의 영양소는 분해가 돼서 최종적으로 작은 아이까지 분해된 애들은 흡수가 되겠지만 처음부터 분해되지 못하고 남는 애들 있지. 걔네들은 흡수조차도 못 돼. 흡수조차 못 되고 어디까지 가? 대장까지 지나가게 돼. 거기서 이제 수분은 흡수가 될 거고, 그리고 흡수되지 못한 최종적인 찌꺼기가 나오는 게 뭐야? 똥이야. 근데 배설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배설은 흡수가 됐어. 영양소가 융털로 흡수가 됐어. 흡수가 된 영양소는 세포들로 전달이 되겠지. 그러면 세포들이 그 영양소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살아가는데 뭔가를 만들어낼 거야. 그러는 과정에서 쓰레기가 만들어지게 된단 말이야. 노폐물이라고 하는 쓰레기가 만들어져. 그 쓰레기는 다시 그 안에서 나와야 돼. 그래서 몸 밖으로 나가야 돼. 그건 배설이라고 얘기해. 그게 바로 뭐야? 오줌이야. 그러니까 오줌은 우리 몸에 한번 들어왔다가 쓰레기로 돼서 내보내는 걸 오줌, 배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똥은 우리 몸에 한 번이라도 들어온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물질이 그냥 나가는 걸 똥이라고 얘기한다. 배출이라고 한다. 알겠죠? 그런 차이가 있어요. 여기까지 되셨나요? 오케이. 자, 우리 개념하기 문제 풀자. 페이지 183페이지. 다 풀려져 있다고? 183페이지. 개념하기 1번. 크기가 큰 영양소를 크기가 작은 영양소로 분해하는 물질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분해하는 과정에 대해서 물어본 게 아니라 분해하는 물질을 뭐라고 하냐? 뭐야? 소와 효소. 2번. 오른쪽 그림은 사람의 소와 개를 나타냈다. A, B, C, D, E, F, G. E의 이름을 써라. 일단 A 이름 뭐예요? 입. B는 식도. C는 그림상에서 C는 누구야? 간. D가 위. E는 그림이 잘 안 보이지만 E는 이자. F가 소장. G가 대장. 됐죠? 자, 2-2번. 음식물이 지나가는 경로를 완성해라. A 다음에, 음식물이 실제 지나가는 경로예요. A 다음에, B 다음에 어디로 가? D. 다음에 F, G. 다시 해서 간이나 이자나 쓸개로는 음식물이 지나가지 않는다. 그 밑에 1번. 다음은 입, 위, 소장에서 일어나는 소화작용에 대한 설명이다. 가로 안에 알맞은 영양소 또는 소화 효소를 써라. 입, 침 속의 아밀레이스가 뭐를 뭐로 분해한다? 녹말을 약당으로 분해한다. 2번 위,
위액 속에 뭐가 염산의 도움을 받아 뭐를 분해한다. 위액 속에 뭐가 염산의 도움을 받아. 여기서 첫 번째 가로는 염산의 도움을 받는 소화효소 이름을 쓰는 뜻이에요. 뭐예요? 펩신. 염산의 도움을 받아 뭘 분해한다? 단백질을 분해한다. 3번 소장 이자 액 속에 아밀레이스는 뭐를, 트립신은 뭐를, 디귿은 지방을 분해한다. 아밀레이스는 뭐를 분해? 녹말을. 트립신은 단백질을, 또는 뭐 펩톤, 아까 펩톤이라고 했는데 큰 틀에서는 단백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디귿은 지방을 분해한대. 디귿의 이름 뭐예요? 라이페이스, 아트라. 아밀레이스, 트립신, 라이페이스. 이자 액이라고 표현하죠. 자, 2번 오른쪽 그림은 사람의 소화기 중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가로 안에 알맞은 말을 써라. 단백질은 어디에서 처음 분해가 된다. 자, 단백질이 처음 분해되는, 최초 분해되는 장소가 어디야? 위에요. 위. 단백질 최초 분해 장소는 위입니다. 그러면 그 그림에서는 위에 기호가 몇 번이야? A, B, C, D, E 중에서 D가 되겠지. 단백질은 D에서 처음으로 분해가 된다. 2번 뭐에는 녹말 단백질 지방의 소화효소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 액을 만들고 분비한다. 어디에서 녹말 단백질 지방 분해 요소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 소화액을 만들어? 아트라잖아. 아트라. 아트라를 만드는 장소란 뜻이지. 누구예요? 이자. 되셨어요? 3번 쓸개즙은 어디에서 만들어져서, 간에서 만들어져서 어디에 저장되었다가, 쓸개에 저장되었다가 어디로 분비가 되냐? 소장으로 분비가 된다. 됐니? 자, 문제 개념하기 문제 풀면서 우리가 정리를 몇 가지 했는데 다시 한번 보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중에서 탄수화물 최초 분해 장소, 요거 일단 정리하세요. 단백질 그리고 지방, 얘네들의 최초 분해 장소. 탄수화물의 최초 분해 장소 어디라고요? 입이야. 아밀레이스. 입에서 제일 처음으로 분해가 됩니다. 그 다음에 단백질이 최초 분해되는 장소는 어디라고요? 위에요. 위. 펩신에 의해서. 그지? 그 다음에 지방이 최초 분해되는 장소는 어디야? 소장이에요. 라이페이스에 의해서. 라이페이스를 만드는 장소는 이자지만 그 이자액이 소장으로 분비가 된다. 그래서 장소, 음식물이 분해되는 장소는 소장이에요. 얘를 분해하는 효소를,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를 만드는 장소는 이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요. 아시겠죠?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 풀면서 나왔어. 3대 영양소를 모두 분해하는 효소를 만드는 장소는 어디야? 어디예요? 어디라고? 그치, 이자. 아트라, 아밀레이스, 트립신, 라이페이스. 그게 3대 영양소를 분해하는 효소잖아. 정리됐죠? 자, 얘들아, 녹말 확인.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야. 어떤 약품으로 녹말 확인해? 아이오딘, 아이오딘이나 칼륨 용액으로 확인하죠. 녹말은 검출.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엿당이나 포도당은 뭘로 확인해?
베네딕트 용액으로 확인을 하죠. 엿당, 포도당은 베네딕트 용액하고 반응을 해서 무슨 색으로 변한다고? 황적색으로 변한다. 배포황. 베네딕트는 황적색으로 포도당하고 반응을 해서 배포황. 안옥청. 아이오딘 용액은 녹말하고 반응해서 청람색으로 변한다. 안옥청. 배포황. 그지? 그 다음에 지방은 뭘로 검출한다고 정리했었어? 수단 3용액. 수지선. 수단 3용액은 지방하고 반응해서 선홍색으로 변한다. 수지선. 배포황, 황적색. 안옥청, 청람색. 수지선, 선홍색. 기억나시죠? 황적색. 황적. 알겠죠? 기억나시죠? 자, 그리고 얘들아, 문제를 풀다 보면 문제 유형에 이런 거 나와요. 어떤 거 나오냐면, 이거 지금 쓴 이유가, 상기시켰던 이유가 이 문제 때문이야. 봐봐. 시험관에다가 시험관을 2개를 준비하고요. 아시겠죠? 이게 뭐냐면 셀로판지 주머니. 셀로판지가 뭔지 아니? 처음 들어보니 셀로판지? 네. 아, 그냥 알아두세요. 셀로판지. 주방에서 우리 그 부엌에서 사용하는 비닐 랩 있잖아. 랩. 과 비슷한 재질의 비닐 같은 재질에 있어. 그런 종이가. 종이라고 하기에는 뭐 비닐에 더 가까워. 랩용 그 랩하고 질감이 비슷하다. 근데 굳이 랩 쓰면 되지 왜 셀로판지라고 쓰나요? 셀로판지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 이 셀로판지가 우리의 세포막과 비슷한 성능을 가지고 있어. 세포막의 성능은 뭐냐면 세포막은 물질이 드나드는 통로 역할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세포막은 세포막의 세포들의 구성 입자보다 크기가 작은 애들은 통과가 되지. 근데 큰 입자들은 세포막을 통과해? 통과 못해? 통과 못한단 말이야. 셀로판지가 그 역할을 해. 셀로판지는 입자가 작은 애들은 통과가 되고 입자가 큰 애들은 통과가 안 되는 그런 성질의 재질이야. 그거를 반투과성 막이라고 얘기를 해. 반투과성. 너는 되지만 너는 안 돼. 둘 중에 반만 통과돼. 이런 뜻이야. 반투과성 막. 알겠어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성질의 종이를 셀로판지라고 하는데 그걸로 주머니를 만들고요. 이 주머니 안에 뭘 집어넣냐면 하나는 녹말 액을 집어넣고요. 하나는 포도당 액을 집어넣었어. 하나는 녹말이 섞여있는 물, 하나는 포도당이 섞여있는 물을 집어넣었어. 알겠죠? 여기까지 됐지? 시간이 충분히 흐른 다음에 얘 실험장치가 A, 얘 실험장치가 B라고 할 때 잘 들어봐. 시간이 충분히 지난 다음에 A에 있는 여기 물 있지? 여기 바깥에 있는 물을 좀 가져와. B도 여기에 있는 물을 좀 가져와. 그래서 A 장치의 이 주변에 있는 물을 좀 떠오고 스포이드로 B 장치에 있는 물도 스포이드로 좀 떠와가지고 아이오딘 칼륨 용액이나 베네딕트 용액으로 얘네들 떠온 물을 떨어뜨려가지고 색깔 변화가 있는지를 확인했다. 알겠지? 그러니까 A 용액 가져온 다음에 아이오딘 칼륨 용액과 베네딕트 용액을 다 떨어뜨렸어. A 물은 아이오딘이나 칼륨 용액과 반응할 거예요? 베네딕트 용액하고 반응할 거예요? 둘 다 반응할까요? B에서 좀 떠온 물은 아이오딘이나 칼륨 용액과 반응할 거예요? 베네딕트 용액하고 반응할까요? 아니면 둘 다 반응할까요? 아니면 둘 다 반응이 없을까요?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다는 뜻이야. 아시겠어요?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 그리고 이 실험의 목적은 뭘까? 이 실험의 목표는 뭘 알아보기 위한 실험일까? 이런 얘기야. 자, 결론은 그거예요.
셀로판지 주머니 안에 집어넣은 용액이 녹말이고 포도당이야. 우리는 오늘 수업까지 배우면서 알고 있단 말이야. 녹말은 알갱이가 커 작아? 커. 포도당은 알갱이 커 작아? 작아. 그런데 걔를 둘러싸고 있는 주머니가 반투과성막에 해당되는 셀로판지로 둘러싸고 있어. 그러면 녹말은 이 안에서 밖으로 나와 못 나와? 못 나와. 그지? 근데 포도당은 입자가 작은 놈이란 말이야. 시간이 충분히 지나면 여기로 밖으로 나와 못 나와? 나온단 말이야. 다시 얘기해서 A에서 조금 덜어낸 이 A 용액에는 녹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냥 물만 떠온 거야. 물만. 근데 B 떠왔어. 여기는 물만 있는 게 아니란 얘기지. 물과 함께 뭐가 있다는 얘기야? 포도당이 있다는 뜻이야. 그게 상상이 되어야 돼. 그러면 A에서 떠온 물을 아이오딘이나 칼륨 용액하고 베네딕트 용액하고 반응시켰을 때 반응이 일어나 안 일어나? 반응이 둘 다 일어나지 못하죠. 물이니까. 반응 없어. 근데 B에서 떠온 물은 아이오딘이나 칼륨 용액하고 베네딕트 용액하고 누구하고 반응해? 베네딕트 용액하고는 반응을 한다. 라는 걸 실험 결과로 예측할 수가 있게 돼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 실험의 목적은 뭐냐? 뭐겠니? 포도당은 빠져나온다. 그러면 이 주머니는 뭐에 비유를 한 거야? 소장이야, 소장. 우리 몸에 소장이 있는데 소장으로 녹말이 지나갈 때는 녹말은 소장 안쪽으로 다시 그래서 흡수가 된다, 안 된다? 녹말은 흡수가 되지 않는다. 근데 포도당은 빠져나온다는 얘기는 이게 이제 소장에 해당된단 말이야. 소장의 세포막을 지나서 흡수가 가능하다라는 얘기야. 고로 이 실험은 소화의 필요성을 확인하기 위한 실험이다라고 이름을 붙이면 돼. 왜 우리는 소화를 해야 되느냐? 입자가 작아져야지만 통과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이해되셨어요? 이랬니?